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회복지 행동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지만, 뭔가 국민의 삶에 만족을 주고, 뭔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들의 필요한 어떤 눈높이에 맞게,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갖다가, 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그 행정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 조직 행정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것들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회복 조직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경영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그런 경영 기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 교재 나온 것은 먼저 사회복지 조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복지 마케팅의 개념과 필요성, 그래서 왜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 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다각적인 방법에서 그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영리 기관의 마케팅, 일단은 모금 방법에서 여러 가지 그 비영리 조직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여러 가지 활용되는 그런 어떤 마케팅 기법에서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R 홍보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공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그 프로포설 작성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포설 하면 뭡니까? 프로포설.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로포설. 프로포설 하면은 뭔가 제안서, 뭔가 프로포즈 영어로 구태 영어를 안 써도 되는데요.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프로포즈 하면은 무엇을 제안하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되죠. 제안하다. 영어도 공부하네요. 프로포즈. 그래서 프로포설 하면은 뭔가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인적사항 쓰고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어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 예산, 프로그램, 예산, 이 두 가지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포설을 만듭니다. 그럼 만드는 어떤 작성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법인의 어떤 특성이나 연역이나 조직, 기구표, 사업명, 사업의 중요성, 프로그램 대상이나 목적, 방법, 프로그램 전체 요약본들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포설 작성 시 고려사항은 문제의 심각성, 참신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 효율성, 기관의 능력과 직원들의 그 전문성, 사회복지의 그 가치 반영, 실현 가능성, 기관의 준비성, 기록의 신뢰성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먼저 표지에는 대개 정해진 양식이 제공되는데요. 이미 정해지는 내용들이라 하면은 프로포설 작성자들이 소홀할 수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프로포설을 하려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차별화를 기해합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예산을 따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먼저 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의 특성이나 연역, 신청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적을 강조해서 제시하는 경우 조직 기구표 등을 제시를 해야겠죠.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프로포설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서 프로포설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겠죠. 사업명이나 사업의 중요성, 프로그램의 대상, 목적, 방법 등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대상에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되고 목적을 통해서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돼야 하며 방법에는 프로포설의 적절성과 전문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심사위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프로포설 내용을 보면 금방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정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죠. 프로그램의 전체 요약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그 심각성이라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회의 그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체계적인 그 골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분석이죠. 이 프로그램 사회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었죠. 프로그램 작성자는 사회 현상을 사회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지녀야겠죠.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를 해야 합니다. 문제 분석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효과성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지원됐을 때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용 효과는 어느 정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포설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돼야만 다음 단계인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이 구체화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목적의 확립과 문제의 개선에 대한 욕구를 규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만약에 불완전한 문제의 분석은 필연적으로 모호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목적을 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럴 땐 개입 전략과 불명확한 서비스의 대상화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대상자 선정이 또 중요합니다. 대상은 일반 집단으로부터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순으로 이렇게 좁혀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일반 집단이라는 것은 대상 집단이 속한 그 모집단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구역 내의 일반 사람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위기 집단이라는 것은 일반 집단 중에서 문제에 노출되었거나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집단이 있어요. 표적 집단. 타겟 집단이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문제 해결의 대상을 삼는 인구 집단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을 의미하죠. 위험 집단으로 또 표적 대상을 추출할 때 기준을 정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되 지리적으로 접근이 가까운 사람들을 한정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 집단입니다. 제출하는 프로포설에서 제공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자발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표적 집단과 클라이언트는 동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을 의미하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상위 목표는 장기적인 결과를 뜻하는 것이고 하위 목표라는 것은 1년 이내의 단기 목표를 뜻합니다. 다만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결과 지향적, 시간적 한계가 명확히 제시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측정 가능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 8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일정하게 문구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겠죠. 그 하고자 하는 그 목표나 그 의도가. 그 다음에 상당히 그 글 자체가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또한 단일 기준을 설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정이 그 조사한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 욕구 조사성에 통했죠. 프로그램을 돌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 자체가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정한 시간적인 제한성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일정한 그런 사회복지 조직, 그들의 어떤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목표와 이런 프로그램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목표의 8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 평가 기준을 보면은 이걸 갖다가 간단히 스마트 기준으로 합니다. 스마트 기준. 그래서 스마트. 이런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마트 아동복, 스마트, 샤프한, 영리한, 이런 의미죠. 여기는 스마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부 목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은 specific.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특정적으로 뭔가, 나타내는 거예요. specific.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는 거. M이라는 것은 measurable. 해서 측정 가능한 거. 측정 가능해서 양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A라는 건 attainable. 그래서 뭔가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result oriented. 결과 지향적. 뭔가 투입됐으면 거기에 산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time frame. 그래서 일정한 시간의 한계성. 시간의 어떤 구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마트라고 한다. 이 사람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목표들의 위계가 있습니다. 영향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문제 지표들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성취 목표라는 것은
무엇이 어느 정도 성취돼야 할지를 목적이 성취될 숫자로 구체하는 것으로 성과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취 목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난 변화로 표시되겠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클라이언트의 변화 양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활동 목표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단위가 규정되고 헤아려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활동 목표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입된 구체적 활동으로서 주로 3시간이라든지 오후 회기라든지 7번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서비스 단위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비자 목표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게 될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실제 목적을 성취할 것인지 전달된 서비스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의 목적에는 크게 기하지 못하는 거죠. 산출 목표가 실제 제공받는 사람의 수라면 소비자 목표라는 것은 당초 제공하려 했던 사람의 수라는 점에 다릅니다. 다섯 번째 활동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세부 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행을 위한 방법의 매개물, 직원, 클라이언트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죠. 두 번째, 담당 인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프로그램에 포함된 인력이죠. 슈퍼바이저나 스텝, 그다음 담당 인력, 자원봉사자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이건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담당 인력의 경력이나 학력은 그 프로그램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 다음에 일정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해서 알자면 9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11시, 12시까지, 12시, 1시까지 점심 식사,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4시, 5시까지 특강 강사를 초빙해서 관련된 예를 들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든다든지, 예를 들면 5시, 6시까지 또 다른 어떤 장소로 이동해서 뭘 한다. 이 일정한 일정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산 수립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이제 관련된 그 총 예산이 나와야 돼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기자재, 집기 구입비, 수용비, 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것은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를 구분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직접 경비라는 것은 신청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동원되는 직접 현금으로서 새롭게 지출해야 하는 데 반해서 간접 경비라는 것은 기존 시설이나 인원 중에서 신청 프로그램에 활용될 부분의 비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 및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청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그 비율을 근거로서 간접 경비를 잡겠죠. 대부분의 기금들은 직접 경비만을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 모금의 경우에는 신청 금액의 20%까지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간접 경비 중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경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 조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관련된 코디네이터나 재정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재정관리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프로그램. 그래서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 예를 들면 노인이나 예를 들면 영유아나 그 다음에 장애우라든지 정신지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마지막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간은 이제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실천과 조사의 공통 영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목적은 뭐냐? 과학적 사고, 방법, 측정, 분석을 사용해서 사회사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프로그램 평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 운영 체계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프로그램의 총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형성이나 과정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평가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고자 측정 가능한 영향을 성취하고 할 수 있는 정도를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유형을 보면 이제 총괄 평가니 형성 평가니
그런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있죠. 첫 번째는 총괄 평가입니다. 총괄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투입에 대해서 그런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평가죠. 주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그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그 조사 활동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형성평가입니다. 형성이라는 것은 뭐 그 과정 중에서 그 프로그램 수행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 과정상의 평가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이 과정평가는 뭐냐? 사업 내의 수정이라든지 변경 여부의 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의 효과나 부작용의 경로를 밝힘으로써 총괄 평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양한 그 평가 유형에는 뭐 평가 주체에 따라 자체 평가라든지 내부, 그 다음에 외부 평가가 있겠죠. 평가 단계에 따라서 사전이냐 사후냐 과정 중에 이러냐 그래서 뭐 사후 사전 과정 평가. 그다음에 평가 기준이나 초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뭐 노력성이냐 효율성이냐 효과성 영향이냐 그다음 메타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서 우리가 중요한 가치 개념이 있었어요. 여기가 뭐 다 기억나십니까? 뭐 포스트 콜벳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기초적인 여러 가지 그 가치 개념 중에서 뭔가 투입 있죠, 투입. 투입. 인풋. 누굴 지금 대상으로, 사람이 지금 원료가 되는 거죠. 투입이 되면 여기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뭔가 관련된 물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투입해서 결국 산출이라는 거다, 산출.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이 나온다, 아웃풋.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가치 개념이 여기서 산출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평가. 투입에 투입 대비 산출이죠, 산출. 뭔가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렇죠? 필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진을 찍었는지, 영화를 찍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투입에 대해서, 거꾸로 돌린 거, 피드백. 이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할 때. 그래서 어떤 가치 개념이냐, 조직에서, 행정조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책임성,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투입에 대해서 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나, 아니면은, 투입 대비 산출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을 기했는가, 그 다음에 뭔가 공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성을 뭔가 갖고서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산 문제에서 적절하게 사회에 기여했고 뭔가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그들에게 뭔가 비용에 맞게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성을 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프로그램 평가 요소를 보시면요. 투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 및 물품을 의미하고요. 과정 전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투입이 진행되는 동안 제공된 서비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산출이라는 것은 산출된 생산물, 프로그램 참가자 수, 자원봉사자 수, 후원금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성과라는 건 사회복지 프로그램 종결 후에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변화됐는지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환류라는 건 사회복지 프로그램 투입에 대한 재검토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행 전반에 관련된 그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평가 요소 중에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무에 다룰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태프로 활동할 때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성이냐, 효과성이냐, 효율성이냐, 영향이냐, 서비스 질이냐, 과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노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요 정보는 클라이언트 표적 인구의 서비스 활용 정도, 클라이언트에 의한 서비스 경험, 서비스 담당자들의 활동, 서비스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의 질, 지출과 자원 활용,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하게 되고요. 두 번째, 효과성입니다. 제공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의도되었던 목표들이 달성됐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요 정보로서 클라이언트의 취업률 향상, 가족 기능 향상과 같은 직접 자료,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참여도, 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간접 자료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효율성입니다.
투입 비용에 대해서 산출된 서비스 양을 비교 평가하는데 주요 정보로서 프로그램 산출 단위와 관련된 비용, 프로그램 목표를 성취하는 데 부과된 비용을 포함하겠죠. 네 번째, 영향력입니다. 의도되었던 사회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요 정보로서 실업률, 사망률, 아동학대 발생 건수, 청소년 비행률 등의 사회 지표의 변화를 포함하겠죠. 다섯 번째, 서비스의 질입니다. 제공된 서비스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원들에서 제공되는지 여부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과정이죠. 한 프로그램의 성공이냐 혹은 실패에 대한 이유를 묻겠죠. 주요 정보로서는 프로그램 자체의 속성이나 서비스 대상별 차별적 효과, 프로그램이 제공된 환경적 조건, 효과의 지속성 등을 포함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것은 뭡니까? 경영 통제, 경영 통제를 위해서 자원들의 조직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사용되는지를 행정 관리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단기 경영 통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문제, 서비스의 질, 서비스 목표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피드백 과정입니다. 일선 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평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바로 이게 사후 팔로업 작업, 즉 피드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개선이죠. 서비스 개선은 다른 말로 이노베이션은 뭐 개혁,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변화된 정보, 새로운 서비스 기술, 불충분한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의 개선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책임성. 책임성은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상을 잘 준수하고 좋은 산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히 앞으로 사회복지 1급 시험 준비하면서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욕구조사에 대한 설명을 맞지 않는 내용은 욕구조사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처음으로 요구되는 과정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규범적 개념이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규범적 개념, 여기에 유의를 하겠죠. 두 번째,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로서 지역의 엘리트를 이용해서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핵심 정보 제공자 기법이라 한다. 그래서 그 주요한 그들의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의견을 묻는 거죠. 세 번째, 매슬로우는 욕구를 계층 구조로 정의하고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된 후에만 상위 단계 욕구가 발생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뭔가 생리적인 욕구에서 최고의 그 단계, 즉 자아실현 욕구까지를 의미하는데 그런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에만 그 다음에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뭔가 여러분들 밥 먹는 것부터 해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뭔가 예를 예술 창작 활동하겠어요? 뭔가 생리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이 돼야 뭐 예술도 나오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공유한 생각들을 문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 문제들의 명확화, 우선순위 설정, 해결책 도출 등에 유용하다. 그래서 지역 문제 현안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포럼 이런 것은 상당히 욕구조사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브래드쇼의 욕구 가운데 규범적 욕구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된 욕구다. 맞습니까? 틀리죠. 바로 이것은 뭡니까? 표출적 욕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브래드쇼의 욕구 이론적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브래드쇼는 뭐냐면 규범적 욕구, 표현적 욕구, 인지적 욕구, 예를 들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용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욕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정해진 욕구. 이건 뭡니까? 아니죠. 상대적 욕구죠. 다른 사람 비교죠. 비교. 그래서 상대적 욕구입니다. 2번, 서비스의 수요에 기초한 욕구. 이건 뭡니까? 표출적 욕구라고 했죠. 3번, 대기자의 명단을 통한 욕구. 맞아요? 3번은 맞는 내용이죠. 대기자의 명단을 통한 욕구 맞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판단에 규정된 욕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규범적 욕구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개개인이 느낀 욕구, 이거 뭡니까? 인지적 욕구라고 했죠. 예, 그럼 답은 3번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다음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1번, 잘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의 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라는 것이 상당히 프로그램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지도를 향상시켜서 맞는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 프로그램 기획, 예, 플래닝이죠, 플래닝. 그래서 목적과 수단, 뭔가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어떤 조직의 목적, 그 다음에 관련된 수단이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3번, 클라이언트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는 프로그램 설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클라이언트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 쪽에서 뭔가 인간을 대상으로 그 자신이 바로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하는 역량, 이것은 꼭 프로그램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되겠죠. 네,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네, 프로그램 활동 과정은 투입, 전환, 그 다음에 산출, 결과 이런 과정 순으로 이루어지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어떤 프로그램 평가 기준의 설명인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해서 투입된 노력들이 프로그램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평가한다. 바로 눈치채셔야죠. 목표고 달성하면은 뭡니까? 바로 효과성. 이렇게 답이 나와야겠죠? 예, 그럼 나머지는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삼는 집단. 이게 뭡니까? 바로 타겟 집단이죠. 표적 집단으로 이렇게 정의 내린 바 있죠. 5번은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6번,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의 평가 유형 중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 이런 것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죠.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자에게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단기적 시간 틀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하는 평가다. 이건 뭡니까?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일정한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평가죠.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간 틀 안에서 잘 하고 있는가, 이건 과정 중의 평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1번 형성 평가가 되겠습니다.